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세 여자분으로 이제 서울 병원에서 근무해서 왼쪽 갑상선에 15mm, 7mm 결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에 갑상선 기능 검사는 정상이었고, 만졌서는 뭐 피지컬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시행했는데 보시면 아래쪽에 한 4에서 한 3mm 정도의 하이퍼클한 노즐 같은 리전이 보이고, 그 페리페리 어퍼 쪽에 한 7에서 한 3mm의 하이퍼클한 노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파렌카임 체인지라고 해야 될지 하는 리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FNA를 시행했고, FNA는 특별히 뭐 말이거는 시사하는 그런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한 6개월 뒤에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뒤에 환자가 이제 라이트 사이로이드 이제 불편한 디스컴포트 고소를 내었고, 당시에 뭐 기침가루 좀 있었고, 뭐 최근에 무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피지컬을 해보니까 라이트 사이로이드 이제 약간 펌한 양상이면서 답답하면서 이제 마일드한 텐데니스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시행한 테라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ESR은 35로 약간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ESR 좀 높고 약간 페인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서버큐트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초음파는 3개월 전에 이제 라이트 사이로이드 초음파에 비교해서 이제 정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파렌카임 체인지가 있고, 이제 또 이 하이퍼이프익 메스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롱디튜드널하게 보면 이렇게 메스보다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파렌카임 체인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FNA는 시행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이제 텐데니스도 있고 초음파 이런 소견이 있으면 이제 서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이션은 NSAID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스테로이드를 좀 선호를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이제 정상이 소식이 이제 빠릅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사용을 하고 정상은 많이 좋아졌고, 당시에 이제 초음파는 크게 앞선 초음파하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도 쓰고, 환자분한테 이제 안 아프면 안 드셔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쓰고, 테이퍼링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끊으면 됩니다. 증상이 없으면.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초음파를 봤는데, 당시에 오른쪽이 아직 여전히 조금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파렌카임 체인지가 남아있고, 블러드 플로우는 없고, ESR도 28로 약간 그 증가되어 있었지만 심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달 뒤에 다시 이제 초음파를 보니까 앞서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하이퍼이프 리전이 이제 많이 보존되는 걸 알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TFT는 여전히 정상이었고, ESR은 이제 11로 이제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ESR도 떨어지고 초음파도 좀 이제 보존이 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고, 5달이 지났을 때는 앞서보다는 훨씬 더 이제 파렌카임 리전이 좋아진, 그렇지만 약간은 남아있는 그런 초음파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 TFT는 정상이고 ESR은 여전히 정상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을 그때 다시 한번 봤는데, 이전에 보였던 왼쪽이 이제 그 페리페리 포션에 이제 하이퍼이프 리전도 많이 좀 없어진 소견을 보여서, 그 부분도 이게 사이로이다이티스 때문에 생기는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 진단은 세계 보시면 이게 어떤 다이어노스틱 크라이테리아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클리니컬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식하게는 사이로이드 쪽에 이제 페인이나 텐데니스가 있으면서 TFT가 좀 올라가 있는 사이로톡시코시스 소견을 보이고, ESR이 증가되어 있고, 스캔 업테이크가 감소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서버큐트라고 이제 보존적으로 진단을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페인이나 텐데니스는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TFT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뮤사이로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서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이제 사이로톡시코시스를 꼭 유발하지는 않는다, 이런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ESR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가에서는 이제 스캔을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초음파에서 이 텐데니스나 페인 있는 부위와 부합되는 이 하이퍼이프 리전이 있으면서 바스쿨라리가 떨어져 있고, 그게 메스를 형성하지 않으면 서버큐트 진단을 하고 치료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습니다. 예. 그게 TFT 사이로톡시코시스가 없거나 ESR도 증가 안 된 경우가 이제 추가해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가 그 초음파나 임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혹시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보면 조금 이 파렌카임 체인지가 좀 마일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파렌카임이 아주 서틀한 체인지 있으면서 또 증상도 별로 안 심하고 이런 경우에 좀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렌카임의 디스트럭션하고 결국 이제 사이로스 펑션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하고 조금 코릴레이션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부서졌는데 초음파에 보면 이 로어 포션하고 미드 포션까지 그런 에코 체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TFT는 정상이어서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마일드한 사람들이 보면 TFT는 정상이고 이런 경우는 좀 제 경험에서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치료에 있어서 보통 스테로이드를 한 20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쓰면 되나요? 아니면은 어떤 데는 뭐 이렇게 4주씩 이렇게 테이프링 쓰는 사람들도 본 것 같던데. 그거는 이제 또 환자 심톰에 따라서 이제 메디케이션의 듀레이션이 결정이 되어서 만약에 환자 이제 드라마틱하게 보통 드라마틱한 리스판스를 보면 한 2, 3일 정도 쓰면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환자분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1주나 2주 정도 써서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면은 그걸 굳이 테이퍼링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쓸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테로이드를 여튼 한 5ml 이상을 3주, 4주, 한 4주 이상 쓰게 되면 이게 하이포살라믹 피튜이터리 아드레날엑시스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테이퍼링 해서 우리가 어떤 뭐 크로닉한 인플로메이션을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이퍼링 필요 없이 증상이 좋아지면 바로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단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크리핑 사이로이다이티스 올 수 있으니까 약을 끊었을 때 반대쪽이 아플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그러면 다시 병원 와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로우는 소는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까? 그건 이제 정해진 게 없어서 뭐 완전히 조금 증상이 좋아지면 그 뒤에 이 환자는 좀 자주 팔로우한 케이스인데 케이스 딱 뭐 한 달, 석 달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서 아마 이 환자에 따라서 이제 팔로우를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서 보신 것처럼 사이로이다이티스의 시퀄레가 이게 초음파에 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파렌카임의 체인지를 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트루 노들 같은 경우가 이제 파렌카임 체인지 때문에 마스킹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한번 팔로우를 해서 이제 실제로 노들 같은 게 만약 서스피셔스한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팔로우해서 이게 트루 노들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파렌카임 체인지로 인한 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번 케이스는 그 마진이 좀 불분명하고 크게 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마진이 좀 클리어하고 좀 웰 디파인드 된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마진이 클리어하고 웰 디파인드 된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이게 이제 메디안이나 라테럴 포지션 프로브를 움직여 보면 이게 메스처럼 보이지 않고 이게 쭉 이 하이퍼액티브 리전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이고 만약에 이 병변보다 더 새카만 리전이 이제 아이솔레이트 되게 이제 메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소프라티브 사이로이다이티스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소프라티브는 또 이제 PTC의 캔사 모양처럼 아주 그 마크드 하이퍼액티브한 리전 그 메스를 만들면서 이 페리사이로이달 인필트레이션을 보이고 환자 그 스킨 이런 데도 그 레드니스 이런 게 나타나서 만약 그런 양상이라면 이게 서브큐터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수프라티브하고 이제 수프라티브를 그 서브큐터로 생각하면 이게 치료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럼 환자를 놓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얘기를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중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튼내과의 남대익 선생님. 네, 지금 오셨습니다. 여기 오셨습니다. 정면 처음이시겠는데 정면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대가 스님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케이스 케이스인데요. 오늘 주제가 아펜디사이트 45세 남자고요. 전형적인 증상이 없고 초음파상에서 앞배를 심할 만한 소액이 났습니다. 동영상을 꼭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검색을 해서 찍어봤어요. 저기 베이스에서 쭉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펜디사이트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한 4케이스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초음파 경험이 한 3년 됐는데 가장 좀 어려운 게 따라가서 트레이스에서 베이스에서부터 팁까지 찾는다는 게 좀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포인트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하면 되는 건지 궁금. 잘 잡죠. 그게 지금 팁까지 잡은 건지도 제가 잘. 다시 한번 동영상 보통 그런 분은 글쎄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보다 그런 거 한다. 김대현 회장님, 저런 게 수업문과들 끊기게 보이는 저런 거는 혹시나 저기 갱그리 체인지가 와서 그런 건지 알면은 그냥 슈프레시만 돼도 저렇게 보입니다. 일부 갱그레스 체인지가 좀 많은 듯한 느낌이. 그리고 파크만 포션에 보면 약간 플립 프랙션. 예, 이 환자는 수술 끝나고 네, 수술 끝나고 받아보시면 폴포레이션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확인해서 되지 않습니까? 프락션을 포션에 약간 폴포레이션이 요부에 조리도 컬렉션이 있다고 보여요. 아까 쪽으로 빼쪽한데 또 3시 방향하고 12시 방향에는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지금 거기 의외로. 물론 뭐 콜포레이션 없이도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리액티브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 소견을 반드시 서전하고 같이 이제 서전의 리포트를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서 콜포레이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갱그레스 체인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하면 그하고 초음파 성명을 다시 복습을 해보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그 팁을 찾을 때는 보시면 지금 이 팁이 지금 보신 거 말고 조금 더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팁 찾을 때는 가능하면 롱엑시스 말고 숏엑시스로 잡아서 단축 영상을 만들어서 그 부위를 숏엑시스 계속 잡아서 그쪽으로 트레이싱을 해가시면 좀 더 팁까지 보려고 하는 지금 베이스가 어딥니까? 이쪽 여기 베이스. 지금 저는 좀 킹킹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굽어 있는 데는 네네네. 그리고 있습니다. 저기서 위로 올라가는 그럼 시작되는 부위가 다음 케이스 56세의 남자 환자. 특별한 증상 징후는 없습니다. 갑상선 혈액 검사는 시행하지는 않았고요. 갑상선 초음파 수술입니다. 좌측 갑상선의 쪽 부위와 밑에 부위가 약간 하이퍼 에코이가면서 경계가 좀 애매한 위치가 있는 것은 종단산맥이고요. 그분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 갑상선은 전반적으로 좀 약간 하이퍼 에코이가면서 경계가 불분명한 양상으로 이게 전반적인 이게 하나의 메스 형태인지 아니면 갑상선형 양상으로 나타난 하시모토 양상인지 또 하나 이 경계 위쪽에 근육층으로 침범하는 덩어리를 봐야 되는 것이 애매한 양상으로 생각이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좌측에 선수. 여기가 좀 하이퍼 있고 이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중단선 일본 선생님 뱃을 좀 해보시죠. 선생님 좀 아니 재미나서 뱃을 도문이 한번 해서 증상 증상이 있나요? 아무 증상은 없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예, 그 검진차 했던 환자입니다. 이제 우측 급상승.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시모토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생각해야 될지. 왼쪽이 지금 왼쪽이 잠깐만요. 아까 거기 왼쪽이요? 스탑 거기 아니 아까 사진 첫 번째 첫 네, 번째 네, 아까 거기 요거요. 조금만 더 올려. 그 사진을 잠깐. 잠깐 조금 뒤로 해서 잠깐 조금만 더 뒤로 스탑. 예. 이게 그 아래쪽이 아까 그 사진에서 여기가 정상으로 보이고요. 이 전체가 메스로 보입니다. 완전 매수. 그러면 이거는 퍼스트 임프레션 리포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네. 조직 검사한 위치는 아랫부분에 하이퍼 에코익 하는 위치에서 했는데 셀 부족이다 이렇게 정상 조직만 캔서 의심된 다시 하라 이렇게 제가 하면 항상 그 리포트가 나와서 저도 좀 여기가 근데 지금 앞에 그 트랜스퍼스 뷰 사진은 좀 하이퍼 에코익인데 스캐터드 돼 있어서 이게 연결된 매수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레프트 사이로이드 전체를 차지하는 지금 하이퍼이핀 매스거든요. 그래서 림포마를 퍼스트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뭐 그거 말고는 줄에 생길 수 있는 게 미델 사이로이다이티스. 지금 저기 보면 꼭 흰 닷, 화이트 닷처럼 보이는 것이 그 마이크로 칼시페이션 하는 것을 보죠. 하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이는데 혹시 뭐 디퓨즈 스클레로징 타입의 PDC 내려 특허를 보시고 디퓨즈 스클레로징이려면 그게 그냥 디퓨즈 스클레로징은 보통 이제 파렌카인 저렇게 이제 이게 지금 요거는 하이퍼이크 전차 메스가 있고 아래쪽은 지금 노말 사이로이드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디퓨저 같은 거 저렇게는 안 보이고 그냥 사이로이드에 그냥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그냥 흩어져 있는 걸로 보이고 만약에 디퓨저 스클레로징 같으면 라테랄 맹로드 메타가 갔을 거거든요. 이 정도 크기 같은데 만약에 뭐 아나플라스틱 사이드 캔서 같아도 저런 아주 휴지한 아즈메스 같은 벌써 주변에 메이징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그런 캔서 쪽보다는 림포마나 아니면 미델 사이로이다이티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림포마는 FNA로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바이옵시 하셔서 바이옵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저 정도 같으면 이제 레피드 그로잉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백그라운드 하시모토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목에 뭐 혹이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래서 병원에 와서 이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히스토리가 없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뭐 세프티하고 타투라지 이런 거 해보시고 저 부분은 FNA로 안 된다면 저는 바이오시를 해서 컨펌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림포마 치고는 너무 좀 헤테로지니스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에코가 좀 떨어져야 되는 저 에코가 안 좋은 것 같고요. 라이트 사이로이드는 없습니까? 라이트 치겠지는 라이트가 저만 없잖아요. 커지면 그러면은
노즐 하이퍼플레이즈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노즐 하이퍼플라이즈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FNA에서 세포가 잘 안 나옵니까? 항상 세포가 좀 적다고. 왜 그러냐면 선생님 슬라이드를 반드시 병리과에 가가 자기 슬라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FNA를 하니까 동산에서 배웠는데 그 선생님들은 잘 나오는데 나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케이스 정도 계속 안 나와가 병리과에 가서 내 슬라이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해보니까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가장 많은 원인은 이 FNA 할 때 조금 너무 젠틀하게 그냥 팍 들어가가 이 뭡니까 투앤프로 모먼트나 이걸 안 하고 그냥 얌전하게 들어갔다가 살살 들어가 나오면 세포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세포가 안 나온 원인은 위치를 타겟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꼭 그 병리과가 내가 했는 슬라이드 한 번만 보시면 병리과 선생님한테 내가 세포가 왜 안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그 다음부터 잘 나옵니다. 복습을 해야 됩니다. 라이트 로브의 하행하는 에코는 어떻습니까? 라이트는 떨어지면서 하고 예. 그러니까 라이트는 지금 트랜스버스는 메스처럼 안 보이고요. 저거는 그냥 하시모토 소견인데 레프트 롱디튜드나 뷰가 같은 좀 찝찝한 라이트는 지금 라이트는 하시모토라고 생각하죠. 그 전에 누가 노들라 타입의 하시모토 사이다이티스 그때 보고한 적 없습니까? 발표한 적 없습니까? 사이다이티스 중에 메스처럼 노듈라 그러니까 하시모토 사이로야이티스가 커지는 타입은 에코가 저보다 조금 더 밝던데요. 밝으면서 오에코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화이트 뭐 화이트 라이트 밝으면서 이렇게 좀 중간에 뭐 하이퍼이코익한 라인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보이는 약간 에코가 밝으면서 커지는 그런 타입이라서 여기 노듈라 타입 같지는 않은데요. 오른쪽은 좀 하시모토고 왼쪽이 좀 트랜스퍼 롱디처럼 좀 찝찝하긴 한데 백그라운드를 하시모토로 한다. 나중에 팔로업션 해가지고 한번 그래서 내가 얘기 좀 해야지. 다음 조 교수. 이런 세지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정원 가족입니다. 케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라이트 로어 쿼드런트 프랭크 페인 하루 정도 있었다 그러는데 알피버가 있었고 미코사이토시스가 있었고 텐더네스와 리반 텐더네스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도록하겠습니다. 라이트 로어 쿼드런트입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보다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니라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 그냥 뭐 시카이티스 정도 보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편집한 영상인데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이버스 클라이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고 여기 다이버스 클라이가 보이는데 요거는 좀 크고 피칼리스도 같이 있습니다. 뒤에 인플라메이션도 좀 있고 근데 세 개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보이고 뒤에 인플라메이션 속에 있고 지금 프로브를 내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C 밸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그래서 조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리니까 여기가 IC 밸브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펜딕스가 밑에 내려오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이제 정상적인 월이 보입니다. 여기 아펜딕스가요 조금 보입니다. 이게 제가 찍을 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 좀 느리게 해가지고 보니까 한 화면에서 이제 한 동영상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정상이죠. 정상 나다가 다이버트 플라이들이 좀 몇 개 보이고 3개 보이고 좀 큰 게 보이고
여기 페칼리스도 같이 있고 인프라메이션 보이고 주위에 장관막에 그리고 여기는 세 개가 이제 보이고 그 서문과 자체는 위주의 이제 어센딩 콜론입니다. 11번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여기 이제 월티크닉이 전체적으로 있고 염증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 피칼리스나 에어 같은 제품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알시벨브 위치 그리고 여기 암펜딕스가 어디 가는 거고 여기 플루이드 컬렉션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 있고 노멀 아펜딕스가 이렇게 김대현 후계자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 개 여기도 이제 에어 아니면은 피칼리스가 좀 보이고 주위 장갑막과 그리고 어센딩 콜론에 이제 염증이 많이 심하고 여기 첫 번째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던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다이버티큘라이 필름이 좀 크고 피칼리스가 있습니다. 혈류도 좀 증가돼 있고 그래서 이런 소견들 다 보이고 있고 좀 심한 케이스라서 이제 장갑막에 림프절도 조금 보이고 플루이드 컬렉션도 좀 보이고 그렇지만 아펜딕스가 이제 단축상, 장축상으로 이렇게 정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위쪽 레벨입니다. 이 큰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소견 보이고 어센딩 콜론하고 주위 장갑막에 인프라메이션 소견도 보이고 좀 아래쪽 레벨에도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다이버티큘라이티스겠지만 이런 여러 개가 이제 동시에 와 있는 상태고 코로나를 보면은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어디가 시작인지는 모르지만 염증이 많이 심하게 생기면서 주위에 이제 다 염증이 같이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정견생 대박. 치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젊은 남자분이신데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고 제가 이제 구병원에 보냈었는데 물어보니까 오래 걸렸고 거의 한 2주 가까이 입원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네. 한 달인가 돼서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또 다시 재발했답니다. 그래서 다이버티큘럼이 많고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재발을 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노견쌤이 김대현쌤 수제자가 됐다. 정말 원더풀 케이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하나 더 할 건데 제가 잘 가져나왔는지 안 가져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너무 영상이 좋아서 저도 계시령 케이스인데 결국은 저는 마지막에 좀 티피컬한 걸 가져왔는데 저는 진단보다는 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진단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방금 제가 물어봤지만 입원을 할 것이냐, 입원 지킬 것이냐, 외래 베이스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특히 우측에 생기는 C컴에 생기는 다이버티큘럼은 트루 다이버티큘럼이니까 폴포레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잘만 취사 선택하시면 외래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팔로우 하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치료적인 면에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추가되는 게 있나.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면 뭔가 비슷하실 겁니다. 우하복부이고요. 방금 보셨던 거랑 비슷하시죠? C컴입니다. 우선 그 전에 잠깐 이걸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59세 환자이고 3일 동안에 우하복부 통증이 있어서 입원했습니다. 열이 많이 딱 있었고 류코스 아이소시스로 있었습니다. 이 환자 히스토리가 특이한데 한 6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시컬 다이버티클라이티스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 폴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페리 다이버티클 앱서스가 있어서 그때 입원을 해서 그 안티바이오틱스 치료하고 그때 아마 신동호 원장님 병원에 입원했던 케이스인데 드레이니지 하진 않고 NT로 IV 안티바이오틱 쓰고 해서 뭐 1, 2주 만에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환자 6개월 때 또 재발했습니다. 6개월 때 재발했을 때는 폴포레이션 없었고 앱서스는 없어서 이번은 그때 안티를 쓰고 좋아졌고요. 그때도 입원해서 했던 걸로 기억나고 올해 5월 달에 또 비슷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환자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고 마일드하게 배실력이 나와서 저희 병원에서 퓨어 안티스 좋아졌던 케이스인데 지금 한 뭐
5달 만에 또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있습니다. 진단은 벌써 다 된 케이스입니다. 로우 프리퀀시 프로브를 먼저 보시면요. 후 상복부에서 키드니 어센딩 콜론 쪽 보이고 어센딩 콜론의 장축을 지금 맞는 건데 앞선 케이스와 비슷하게 멀티플하게 뭔가 변변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 범위에서는 로우 프리퀀시로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노멀 다이버티클 안에 피칼리스가 있고, 이것은 12시 방향에 보이는 것은 아마 염증이 생기면 이게 막 메인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 염증이 생기면 피칼리스도 있지만 피칼리스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쪽에 퍼스만 보여서 저이코로 이렇게 나온다게 도움 사인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바깥쪽으로 염증이 심하면 페리 다이버티클과 패드 필트레이션으로 인해서 에코제닉하게 패드 필트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지금 일견 봐도 다이버티클lum이 대여섯 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로우 프리퀀시로 전체적으로 봤고, 근데 환자분이 주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라이트 일리아 포사 쪽에 주로 통증이 있어서 그 부위를 다시 하이 프리퀀시로 보니까 이 부위가 시컴 쪽에 여기가 가장 메인 포커스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아래쪽에 그 주변으로 이런 데도 다이버티클이 있고, 시컴 월 디클링이 있고, 이쪽에도 아래쪽에도 다이버티클이 있습니다. IC 밸브 IC 밸브도 이래가 맞추죠. IC 밸브 지나서 터미널 1용 쪽까지 트레이싱 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도 다이버티클lum이 있다고 다 염증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아마 이쪽에 6시 방향에 보이는 거는 그냥 노멀 다이버티클lum이 나왔습니다. 멀티플한 다이버티클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분이 염증이 생겨서 제가 통증이 왔을 거니까, 그래서 이 부위가 보면 시쿰이 있고 아웃파칭하는 다이버티클lum이 보이고, 안쪽에는 버스가 보여져서 제이크로 보이고, 바깥쪽에 이런 에코제닉하게 갑상선 모양 같죠. 트라키아이고 이쪽에 라이트 로브, 레프트 로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앞에 때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로이드 인 더 벨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타이로이드 인 더 벨리, 복부 안에 배 안에 있는 갑상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앞에나 다이버티클라이티스가 있고, 거기에 에코제닉하게 로이코로 보이고, 바깥쪽에 에코제닉한 뼈시 둘러싸여서 갑상선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 부위에 도플러 사인이고, 이쪽 부위 두 개가 다이버티클lum이 있는데 이쪽은 컬러 플로우가 아주 증가되고 이쪽은 없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었죠. 이쪽은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얘기고, 좌측에 있는 것은 다이버티클룸 월 쪽으로도 이렇게 도플러 플로우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이 메인 포커스가 된다 이 말이죠. 이쪽이 다시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이 다이버티클룸 주변으로 이렇게 컬러 시그널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측에는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여기도 염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IC 밸브에서 그쪽을 바꿔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아까 보셨던 거고,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IC 밸브 지나서 터미널 1루 쪽까지 한번 잘 트레이싱을 해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이면 꼭 그 인터셉션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IC 밸브를 단축으로 이렇게 쇼덱스에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바깥쪽에 시컴 있고, 여기 안쪽에 있는 IC 밸브가 이렇게 쇼덱스에서 잘려서 이렇게 보여요. 꼭 인터셉션처럼 보이죠. 이 부위에서 이쪽을 트레이싱해서 쭉 가시게 되면 프락시말 터미널 1루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화살표 가리키는 것이 일리움 쪽이거든요. 방금 뭐 지나갔죠. 보이십니까? 이 환자는 일리움 쪽에도 병변이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더 마지막 영상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터미널 일리움입니다. 방금 뭐 3시 방향에. 이게 일리움과 시쿰은 뮤코사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일리움이고 림포이드 폴리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리움의 단축 영상이거든요.
예, 3시 방향 응원가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건 C쿰은 아닙니다. 이렇게 컬러 도플러를 그쪽으로 좁혀서 그쪽으로 보니까 이 터미널 리움에도 다이버티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그쪽에도 플로우 컬러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패티 필트레이션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가 포커스가 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C쿰에 있는 다이버티클이 주냐 아니면 터미널 리움이 주냐가 중요한데 아마도 주는 이쪽 같습니다. C쿰에 있는 다이버티클의 염증이 주 같고 2차적으로 터미널 리움에 같이 동반되는 것 같은데, 터미널 리움에도 다이버티클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케이스니까 여기 가지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 터미널 리움에서 프락치말 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이쪽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여기도 다이버티클이 있거든요. 여기는 피카리스가 꽉 차 있습니다. 요거 지나갔습니다. 요거 터미널 리움 안에 있는 3시 방향의 큰 다이버티클이 안쪽에 피칼 머티리얼하고 가스가 섞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염증 변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패티 필트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버티클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것 같습니다. 그거 같고 요보다 좀 더 프락치말 쪽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사이즈는 적지만 바깥쪽에 패티 필트레이션이 동반된 그런 어떤 염증이 있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환자는 uncomplicated sickle diverticulitis, 진단명은 멀티플, 그리고 일리얼 다이버티클라이티스가 동반되었던 아주 드문 증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동반되는 게 드문데, 지난번에 김대진 선생님, 파티마 민대진 선생님이 터미널 리움에 있는 그 터미널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증례를 일상 초음파 페이지에 게재를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상당히 레어한 거거든요. 이 환자는 C쿰에도 있고 리움에도 있고, 이 환자가 한 1년 전에도 무슨 히스토리가 있냐면 펜딕스에 다이버티클라이티스가 있어서 수술했습니다. 이 환자는 C쿰에도 멀티플하게 있고 또 펜딕스에도 다이버티클라이티스가 있었고 터미널 리움에도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제가 오늘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진단적인 얘기고요. 진단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뭐 아주 저명하니까요. 과연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 이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환자를 봤을 때 무조건 리퍼를 할 것이냐, 수술을 권유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가지고 입원해서 IV 안티를 쓸 것이냐, 안심시키고 외래에서 피오로 쓸 것이냐, 나중에 이 환자 일렉티브 오피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바로 의뢰해서 이머전시 오피를 해야 될 것이냐. 신동생 먼저. 제 생각에는 이런 환자 봤을 때 이게 C쿰이나 센팅 콜론에만 다이버티클라이티스가 있으면 굳이 입원 안 하고 외래에서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데, 터미널 의료용의 다이버티클라이티스는 아무래도 터미널 자체가 리던던트하고 좀 프리 스페이스로 오퍼레이션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입원해가 MPO하고 IV 안티를 쓰고 서지컬 옵저베이션을 해서 좋아지면 일렉티브를 하고, 뭐 거기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머지지 라이트 이미 컬렉팅을 하고 플랜은 그렇다. 답은 몇 번? 1번, 3번.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멀티플 초이스. 오르고 바보. 네, 좋습니다. 1번, 3번.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 병원에 입원 안 하려고 해서 제가 이제 이 환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업투데이트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개실염이 있는데, 만약 이 환자가 시그모이드 생긴 이제 다이버티클라이티스 같으면 이건 폴포레이션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그거는 이제 슈도 다이버티클이 많지 않습니까? 시그모이드. 그런 경우는 뭐 주말할 나이 없이 바로 입원을 시키든지 했을 건데, 이 환자가 라이트 콜론에 있고 멀티플하게 있고 밀리움에도 있고 하지만 이 환자는 지금 앱세스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앱세스는 없고 하니까 뭐 열도 있고 류코사이토스 있지만 꼭 이걸 입원해서 치료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사실 안 했습니다. 심하면 입원시키고 안 심하면 그냥 의뢰해서 안 드시고 이렇게 빨로 보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이제 개실염이 있을 때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입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complicated state. complication이 있는 것은 corporation, pre-corporation 포함해서 corporation, abscess, 그다음에 obstruction, fistula 이런 어떤 complication 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을 해서 물론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지만 입원해가지고 먼저 observation 하면서 필요하면 서지컬 인터벤션을 한다. 그래서 일단 입원을 하는 것은 이렇게 complication이 많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입원해야 됩니다. 이제 uncomplicated state 이 환자처럼 이제 complication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 네 가지가 없는 상태인데 sepsis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microperforation이 있는 경우, immunosuppression state라든가 아주 39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든가 severe leukocytosis라는 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 이 환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주 뭐 한 올드에이지 70세 이상의 올드에이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complication 없더라도 입원을 해서 메디칼이든 서지칼이든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59세이고 뭐 이 정도니까 아주 하이 피버는 아니고 하니까 꼭 입원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입원을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외래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일단 해볼 수 있다고 그래요. 특히 라이트 사이드의 코로나 다이버티클라이티스는 왜냐하면 트루 다이버티클룸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외래 베이스에서는 PO-RT를 보통 한 열흘 정도 쓰는데 그람 네거티브 컵을 반드시 해야 되고 어네로빅 박테리아 컵을 해야 되니까 퀴놀론 제제 플러스 메트로데나졸 이렇게 쓰거나 박테리민화 메트로데나졸 아목실린 플러스 클레브릴라인 이런 식으로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쓰는데 저는 주로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퀴놀론 플러스 메트로데나졸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기분 다 많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 이 환자가 증상이 없는 경우에 이니셜 어택 후에 환자가 증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좋아졌으면 이 환자 반드시 한 6 내지 8주 뒤에 콜로노스코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단된 케이스지만 처음 진단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콜론 캔서를 누락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콜론 월 디크닝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콜론 캔서 워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주 지나서 그에 대해서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해야 될 것이냐 프리폴포레이션이 있으면 반드시 이머전시 오픈해야 됩니다. 그거는 변하면 안 되고 얼전트 서저리는 이제 입원을 해서 IV 안티를 한 3일에서 5일 정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열이라든가 율코사이토시스, 익스판스가 전혀 없다. 아니면 컴플리케이션으로 흡석션이 와 있다든가 이렇게 앱세스 드레인을 했는데 3일 지나도 전혀 효과가 없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얼전트 서저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렉티브 OP는 이런 피스툴라 보통 이 오래되면 유비나 보자이나 유트러스 스몰 바울이나 어떤 월까지도 피스툴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피스툴라가 생긴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일렉티브 오피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닉 스몰더링 다이버티클라이티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실염이 왔다가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좋아지긴 했는데 이 환자가 그 뒤에 한 6주 정도 이상 계속 한 번씩 계속 리커런트한 심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크로닉 스몰더링 다이버티클라이티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텀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면 사실 이 환자는 계속 리커할 가능성이 많고 하니까 일렉티브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 같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인 경우 이 환자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아티스 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증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컴프로마이즈 스테이트라든가 이제 프라이어 컴플리케이티드 어택이 있었는 경우 이전에 어택이 한 번 있었는데 마이크로 퍼포레이션이라든가 앱세스와 같이 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실 두 번째 그 어택 이후부터는 일렉티브 오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결국 일렉티브 오피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저는 1번, 3번으로 생각했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환자는 2번, 3번으로 해도 충분히 됐던 케이스인데 여기서 하나 이제 조금 문제가 스몰 바울로 생긴 다이버티클라이티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서울바로 생긴 것이 그 폴스 다이버티큘럼이 일단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안티가 워낙 강력하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스몰바로 생긴 것이라도 안티를 먼저 써본다 이렇게 되죠. 안티를 써보고 리스판스를 봐서 뭐 그대로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고 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지금 저희 병원 한 3주째, 다음 주에 오면 3주인데 3주째 다니고 있습니다만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아직도 텐더리스가 약간 입고해서 아주 고집이 있어서 입원해서 치료받았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팔로업 사진은 이걸로 못 가져왔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도 고민이 하는 것 같은데 수술을 권유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케이스는 마치겠습니다.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시모이드 콜론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 퍼포레이션이 있는 케이스를 그래서 이제 앱세스 내 피칼리스트 보이는 케이스를 한번 발표했었는데 그 환자는 60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수술을 안 하고 컨저버티브로 형태하고 그 뒤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케이스 발표할 때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니까 신동호 선생님 수술하면은 그게 이제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즘은 컨저버티브로도 하는 경우 많다고 그렇게 빅테일 뽑았었어요. 빅테일도 안 뽑았습니다. 일단 아마 좀 서지컬 옵저베이션을 많이 했겠습니까? 톡식한 경우에는 일단 콜로스토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마이크로 퍼포레이션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CT에서 맨 처음에 제가 이니셜 2012년도 어떻게 왔을 때 그때 아니고 아까 인디케이션을 보면 마이크로 퍼포레이션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퍼포레이션이라는 것은 주로 프리에어를 뭐 프리에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캡슐 바깥쪽에 퍼포레이션 됐더라도 우리가 앞에 퍼포레이션 됐더라도 바깥쪽 오멘텀이 둘러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개실에도 바깥쪽에 밴 인필트레이션 오멘텀이 둘러쌀 수가 있으니까 이게 프리 퍼포레이션이 아니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그모이드 콜론에는 사실은 퍼포레이션이 훨씬 더 흔하지 않습니까? 하고 라이트 사이드에는 퍼포레이션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일단 라이트 사이드에 있으면 마이크로든지 프리가 아니라도 바깥쪽에 앱세스가 좀 보이는 정도라면 일단은 퍼포레이션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실 수술해야 어떤 결론이 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퍼포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것은 이제 이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뭐 프리 퍼포레이션이 아니라 앱세스가 생겨 있는 경우를 아마 포함해서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라이트 랩트가 좀 다를 것 같긴 하네요. 콜론이다. 물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라이트 랩트 차이는 없고 전체적인 개실력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우측에 생기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트루 다이버티륨이기 때문에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어떤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개실력을 진단을 할 수는 사실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개실력은 쉬운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한번 고민해본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실염 치료를 저는 외래에서 많이 하거든요. 외래에서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레드가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첫 어택이라면 반드시 CT를 찍어야 되고요. 이 환자는 제가 이번에 CT를 안 찍었는데 그 전에 벌써 진단이 몇 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환자라면 반드시 CT를 찍어서 어떤 드레인이라든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 환자 제너럴 컨디션이 괜찮고 아주 올드에이지가 아니라면 외래에서 충분히 이렇게 두 가지 큐놀론하고 메트로니다졸을 쓰면서 경과를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환자한테 충분하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악화됐을 때 입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지만 그 무작정 이렇게 뭐 진단되자마자 다 입원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참고해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개실염 진단을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CT를 찍는 먼저 말씀. 지금 그 항생제 3가지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마지막에 아목사실린 클라우리닉 애시드도 한 끼만으로도 이게 이제 클라우리닉 애시드 아목시실린 그것도 사실 은혜로움도 커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3가지 조합을 쓸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저는 이렇게 위에 걸 써도 잘 치료가 되더라고요. 저는 3번 정도는 있는데 아목시실린 클라우리닉 저걸로 다 그래요. 약 많이 쓰는 거 괜찮았어요. 저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제주 어느 커버. 어시브마틱 한 경우에 2달 뒤에 한번 뭐 코로나를 하락하는데 멀리그넌시를 룰라하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멀리그넌시가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다이버티클륨 안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 안에 있으면은 보통 이 코로나를 해보면 네. 그 다이버티클륨 오프닝은 보이지만 네. 안쪽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 보면 다이버티클륨이 이제 입구가 좁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안쪽에 뭐가 있다 하는 그걸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케이스처럼 아주 저명하게 도움 사인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콜론월 자체가 굉장히 일레귤하게 두꺼워진 경우도 많고 주변에 어떤 플루이드 컬렉션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다이버티큘럼을 관찰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멀리그넌시 그러니까 멀리그넌시 그렇기 때문에 콜론월 띠꺼닝이 그게 개실염이 아니라 콜론 캔서로 인해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실을 보는 게 주위에 혹시 이제 그 멀리그넌시 아이린이 있어서 막고 있는 그런 그렇죠. 거를 개실 주변에 콜론월이 띠꺼닝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해가지고는 네. 그냥 구멍만 조금 쪼매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이죠. 그 안에 볼 수도 없어요. 클론 안에 말리그넌시를 찾으라는 건 아니고 바깥쪽에 이제 막고 있느냐 콜론월 시크링된 거기가 다이버티클럼 때문에 시크링됐는지 그렇죠. 그렇게 그거 확인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니셜로 얼트라사운드에서 오진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개실염이 아니라 뭐 다른 캔서로 인한 어떤 콜론월 띠기는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우라하다고 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퍼스트 텍에서 CT를 권유하시는 이유는 컴플리케이션이 발생 유무라든지 아니면 염증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기 위해서는 총파라는 것이 항상 제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도택인 경우에 반드시 CT를 찍는 게 원칙입니다. 말씀대로 컴플리케이션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은 CT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찍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기치 않게 우리가 못 봤던 다른 병균들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CT를 찍는 궁금하게 콜로노를 6주에서 8주 뒤에 보라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리그넌시라든지 뭐 그런 것 같으면 좀 인터벌을 조금 저기 이제 책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인터벌을 좀 더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제 경험적으로는 아펜덱토미를 하고도 콜로노스코프 뭐 진짜로 급한 경우에는 아펜덱토미 하고 그 다음날 콜로노스코프 본 적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래는 원하지만 다이버티큘러 블리딩이 있는 환자들 같으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있어도 어큐트 스테이지에도 콜로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팔로우하는 인터벌을 저는 환자분들한테 제 경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외과 측에는 언제 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인플라메이션 깔아놓고 한 2주 정도 후에 콜로노 보니까 대부분 뭐 증상 소실 2주 뒤에 보니까 뭐 크게 리스크가 없는 것 같아서 6주나 8주는 좀 긴 거 아닌가 그래서 책에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아마도 그러니까 서전 입장하고 저기 또 피지션하고 달라서 그런데 저희는 또 심한 염증이 한번 왔다 가고 하면 자체가 혹시 콜로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컴플리케이션 유무 때문에 그런 어떤 발생 유무를 의식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 경험상 그 정도 괜찮다면 안 당겨도 될까 싶어요.
좋은 코멘트 같습니다. 의외로 자 코멘트가 디스커션이 굉장히 길어지네요. 진단은 간단한 진단인데. 예, 이상으로 오늘 케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추첨. 여기에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허영우 선생님. 황현식 선생님. 예, 그러면 오늘 정기 모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차는 좀 맞은편에 저 맥주 터널로 오십시오. 맥주 터널. 네. 예. 요번에 강의하시는 그래도 스탠드. 아, 예.